자, 오늘은 주제 17단원으로 넘어와서요. 이제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경제에 관련된 내용을 보려고 해요. 우리나라는 일단 자본주의 체제를 이어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에 강화도 조약부터 오늘날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왔는지 보려고 해요. 특히 우리가 중간에 예전에 배웠다시피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일본에게 많은 지배와 약탈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죠. 이러한 내용들 잘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강복 이후에 지금까지 또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해왔는데 어떤 배경하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해왔고요. 또 이러한 경제 발전의 또 다른 이면, 좀 어두운 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 이번 단원에서 보려고 해요. 그러면 오늘은요, 첫 번째 단원, 개항과 자본주의 체제로의 편입 단원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개항, 첫 번째 항구를 열었던 이 개항의 시발점은 뭐였다? 강화도 조약이었다. 우리가 연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연도가 1, 8, 7, 6이거든. 1876년. 8에서 1을 빼면 뭐가 돼요? 7이 되죠. 또 1을 빼면 6이 되죠. 요딴 식으로 어, 외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강화도 조약을 1876년에 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본에게 처음 문호를 개방하게 돼요.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 강화도 조약은 일본이 꾸며냈던, 계획했던 운요 사건에 우리가 걸려듦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평등하게 이 조약이 체결이 되죠. 자, 불평등. 불평등한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해안 측량권. 우리 예전에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치해법권. 자, 치해법권은 다른 말로 영사재판권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영사라는 거는 일본 대사를 의미하는 거고, 일본 대사관에서 일본인들을 직접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어떻게 자국의 법을 따르겠니? 근데 일본은 이런 것들을 강화도 조약 때 얻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죠.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당연히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잘못 껴지겠죠. 안타깝게도 서양 국가들과의 조약 역시나 대부분이 어떨까요? 불평등하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치해법권 기본적으로 모든 서양 국가들에게 인정을 해주고요. 또 모든 국가들에 특별히 혜택을 주겠다라는 최혜국 대우 같은 것들. 또 그건 하나 적어 놓을게요. 무슨 대우? 최혜국 대우 같은 이러한 조항을 다 걸어놔요. 우리는 서양 국가들한테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그만큼 우리는 대우를 받을까요? 못 받겠죠. 그 모든 조약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약이 체결되었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무슨주의 경제 체제에 편입될까요? 그렇죠.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가기 전에 반강제적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일본과 우리나라의 거래가 무역과 통상이 가장 많이 일어날 텐데 이때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뭘 많이 가져가려고 할까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주식은 같죠. 뭐예요? 그렇죠. 쌀이죠. 그래서 일본은 쌀을 가져가요. 선생님, 그러면 일본도 쌀이 주식이면 벼농사를 많이 짓지 않을까요? 물론 짓긴 하겠지만 일본은 옛날에는 이 농업 중심의 사회였다가 메이지 유신 이후에 공업화 정책을 하면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많이 유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벼 생산량이, 쌀 생산량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배경을 적어 놓자. 일본이 쌀이 필요로 한 이유는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쌀 생산이 어떻게 돼? 감소하게 돼요. 그 부족한 쌀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우리나라에서 가져가겠다는 거죠. 쌀도 있고 뭐 콩도 있지만 중요한 건 쌀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먹을 쌀들을 일본이 가져가면 우리나라의 쌀은 그만큼 줄어들 테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쌀 가격, 곡물 가격은 어떻게 돼? 폭등하게 되는 거죠. 폭등. 그러면 당연히 우리 백성들은 옛날처럼 쌀을 많이 먹지 못하는 결국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걸로 때워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과 거래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만 더 큰 피해가 오는 거죠. 게다가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갖다 팔려고 했던 거, 우리나라가 수입했던 거에 대부분은 면직물이에요. 자, 근데 이 면직물을 얘네 일본 애들이 직접 만들기도 했겠지만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직접 만들기보다는 우리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대량 생산을 기계로부터 하게 되었다고 했죠. 너무 많이 생산되니까 일본 상인들이 아주 헐값에 엄청 싸게 영국산 면직물을 가져다가 어? 면직물을 조선에 수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면직물 만들었을 거 아니야. 면직물 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근데 대부분은 시골에서 아줌마들이 배틀 돌려서 만드는 간의 수공업 형태의 면직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수입한 면직물보다 우리나라에서 한 땀 한 땀 집집마다 만든 면직물은 가격 차이가 크겠죠. 그러니까 일반 우리 백성들은 이왕이면 더 싸고 질 좋은 일본 상인들이 갖다 파는 영국산 면직물을 더 살 거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의 수공업자들, 간의 수공업했던 수공업자들은 어떻게 되겠니? 쫄딱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본 애들이 면직물 가격을 올리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결국 일본과의 대항 이후에 무역을 하면서 우리 수공업은 완전히 파산이 나고 쌀값은 올라서 굉장히 밥 먹기 힘들고 이러한 와중에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청나라 야 니네 일본하고만 이렇게 무역해? 야, 우리 이제 청나라하고도 특혜를 주고 무역해라! 라고 이제 강요를 해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하고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의 개항장이 아닌, 우리 원래는 개항, 부산, 원산, 인천만 개항했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진출하냐면, 내륙까지 진출을 해요. 내륙. 그 즉, 서울시, 그러니까 옛날 한양이었죠. 한양의 시정까지 와가지고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상인들은 타격을 입겠죠. 옛날에는 우리 상인들만 팔던 물건을 청나라 상인들과 일본 상인들이 한양 한복판까지 와가지고 물건을 팔다 보니 아주 큰 타격을 입는 거예요. 우리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자영업 하는 분들이 있다면 가장 부모님의 근심은 뭐냐? 우리랑 같은 업종의 가게가 우리 바로 옆 건물에 생기는 거. 이거야말로 완전히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우리나라 상인들이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다가 청나라가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과 경쟁적으로 우리 내륙 진출을 해서 상권을 침탈해 갔는데 이제 러일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기서 러시아마저도 전쟁에 패하자 이제 일본은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청일 전쟁으로 청나라 제끼고 러일 전쟁까지 이겨서 일본은 완전히 우리나라를 그들의 식민지로 만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겠죠. 특히 을사늑약 같은 것들이 러일 전쟁 이후에 체결이 되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적인 지배도 하게 되었고, 특히 요때
일본이 조선의 어떤 발행권까지 차지했을까요? 어떤 발행권? 우리 경제활동에 있어서, 자본주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렇죠. 뭐니 뭐니 해도 머니, 화폐가 되겠죠. 근데 이 화폐를 일본 은행이 직접 발행을 하겠대요. 우리나라의 상평통보, 야, 이건 뭐, 돈이야, 쓰레기야, 뭐야? 이게 돈, 이거 진짜야? 이거 위조 아니야? 야, 이딴 게 무슨 돈이야? 하면서, 야, 우리가 화폐 만들어 줄게. 라는 식으로 우리나라의 기존의 화폐를 정리해버리는 사업을 해요. 요게 이제 일본에서 온 메가다라고 하자. 메가다라는 재정 고문이 와가지고 이 화폐 정리 사업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화폐를 정리해버리고 새로운 화폐는 일본 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쓰라는 거죠.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와 관련된 자료를 우리 교재의 그 밑에 보면 교재보다 우리 교과서를 먼저 볼게요. 교과서 187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요. 요 위에 일본과의 무역에 있어서 보세요. 일본과의 계약 이후에 대수출 상품 비율을 보니까 수출 거의 대부분 쌀을 57%, 그래 콩을 28%를 수출하는 거예요. 말이 수출이지 거의 일본한테 쌀을 거의 뭐 빼앗기는 뭐 이러한 상황이 처해졌고 쌀값이 폭등한 우리 국내의 쌀 사정은 굉장히 어려웠겠죠. 게다가 수입은 대부분 뭘 수입한다? 면제품이에요. 그 면제품도 지네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어, 영국에서 팔고 남은 이런 것들을 갖다 파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화폐 발행권을 일본이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 제1은행권 지폐가 화폐 정리 사업을 하면서 발행이 되었다. 이제 돈도 우리나라가 돈을 못 만들어요. 이미 우리나라 경제는 끝났다. 응? 우리 을사늑약으로 정치적인 어떤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거의 뭐 뇌사 상태에 빠졌다면 이 화폐 정리 사업이야말로 우리나라 경제도 이미 다 죽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 자, 우리 교재에도 다시 교재로 넘어가면 그와 관련된 내용이 요 밑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수출 수입 아까 교과에서도 확인했고, 자, 이걸 통해서 일본은 우리나라 경제를 지배해 갔는데, 자, 그와 관련된 얘기 잠깐 볼게요. 일본 상인들은 영국산 면제품을 사서 조선에 팔았다. 또 그 자금으로 곡물을 대량 구매해 갔다. 그 결과 쌀값 폭등으로 조선은 배고파요. 쌀 사 먹기 힘들어. 게다가 농촌에서 간간히 면직물 만들어냈던 공업 역시 일본의 상인들이 가져왔던 면직물 때문에 타격을 입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제가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 일본 제1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사용하게 되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자, 뭐 어떻게 해요? 뭐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처절한 일들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도 이제 근대 경제 체제를 수립해 나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데, 일단, 일본과 청나라뿐만 아니라 서양 열강 모두가 우리나라 이권, 돈 되는 권리를 엄청나게 하나씩 하나씩 다 빼앗아 가요. 특히 이제 철도, 부설권, 광산, 채굴권, 삼림, 체벌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침략을 하는데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되는 게 있겠죠. 자, 뭐가 가장 침략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될까요? 철도예요. 자, 우리 철도는 군대라든지 물자를 빠르게 수송할 수 있잖아. 운반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철도권을 누가 갖느냐?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데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아주 집요할 정도로 이 철도는요, 모두 다 어떤 나라가 독점을 해버려. 누가 할까요? 어느 나라? 당연히 일본이 이제 독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철길은
이때 일본이 다 깔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권을 바보같이 저 무능한 정부는 다 빼앗기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이런 이권을 지키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추진해요. 자, 이와 관련된 자료 또 한번 교과서 이번엔 186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열강의 경제 침탈 이렇게 나와 있죠. 각 나라가 정말 어마어마한, 너무 작네요. 다시 전체 볼게요. 이 건을 가져가는데, 해볼게요. 어, 나라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먼저 미국은요, 금강, 광산, 뭐 이런 거 많이 가져가. 광산, 뭐,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이, 여기 금이 나왔네? 금강을 캤어. 그 여기는 아무도 건드리지 마. 그래서 영어로 팻말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노 타치. 노 타치. 타치하지 말아라. 미국 거다. 라고 적어놨는데,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발음했냐면, 노다지라고 발음하죠. 노다지.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뭐 산삼 같은 거를 발견하면, 노다지! 이러잖아요. 그게 노타치 아무도 건들지 마! 내 거야! 뭐 라는 의미였던 건데 이게 사실 그 기원이 어원이 미국이 광산을 지네들이 금강을 캐가지고 아무도 건들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비롯됐다는 얘기를 안다면 이런 얘기 쓰면 안 되겠죠. 자,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림체벌권 같은 거 많이 가져갔네. 나무를 좀 베가겠다는 얘기예요. 러시아. 뭐 두만강 뭐 이쪽에도 삼림체벌권.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철도야, 철도. 자, 우리 철도. 자, 서울에서 대부분 시작됐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 이 경부선이 되겠죠? 우리 경부선 어디 있니? 이 경원선 있고요. 경부철도권 있죠? 전부 다 어느 나라야? 일본이죠. 일본. 그 다음에 한성에서 저기 인천까지 원래는 경인선 요거는 미국이 가져갔던 게 일본이 또 뺏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경의선 의주까지 서울에서 의주까지 경의선도 처음에는 프랑스가 가져갔던 거를 일본이 또 요거를 넘겨받아요. 즉 서울에서 경부선 자 보자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경의선 전부 다 누가 깔았다? 일본이 다 독점적으로 까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조선을 일본이 좀 더 원활하게 침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철도를 얘네들이 일찌감치 다 철도권을 가져갔던 거죠. 자, 이렇게 일본은 계획이 있네.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우리 민족을 침략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세웠던 거죠. 자, 그리고 일본이 뭐 할 때마다 야, 니네 돈 없어? 돈 빌려줄게. 자꾸 돈을 꿔주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엄청나게 꾸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야, 일본 꺼져. 야, 이거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일본이 뭔 얘기할까요? 야, 그 돈은 언제 갚게? 응? 여러분 친구들한테 돈을 좀 한 10만 원 껐네? 갑자기 친구가 야, 나 가방 좀 들어줄래? 나 물 좀 떠다 줄래? 이렇게 막 요구하면 싫어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죠. 개 짜증 나도 야,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을 꾸면 빚지면 이렇게 가불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일본이 이용한 거야. 그래서 일본이 일부러 빚을 지게 해가지고요. 우리 경제를 종속시키려고 하니까 야, 이거 그러면 안 되겠다. 깨끗하게 국가의 채무를 갚자라는 국채 보상 운동을 전개하게 돼요. 자, 이 국채 보상 운동. 요거, 그러니까 국가의 빚을 갚자라는 건데, 자, 이거 갚는 방법이 조금 현실적이지 않긴 한데, 자, 남자들은 술, 담배, 끊자, 그러니까 금주, 금연하자. 그다음에 여자들은 뭐 비녀 같은 거, 가락지, 가락지를 국가를 위해서 내자. 제출 뭐 이딴 식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진 빚을 우리 서민들이 술, 담배 끊고 막 여자들은
장신구 팔아가지고 국가의 빚을 갚자라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민족은 바보같이 우리나라가 독립하려면, 나라 지키려면 빨리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많은 참여를 처음에는 해요. 근데 일본이, 자, 보세요. 결국 실패하죠. 실패했던 이유는 일본이 요 국채보상 운동을 일본이 오히려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네 빚을 갚겠다라는 이 국채보상 운동을 일본이 방해해. 일본은 빚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빚을 받아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 자, 그래서 실패하고 말았고, 결국 자주적 근대 경제 체제 수립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 얘기는 뭐냐? 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국채보상 운동에 대한 자료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나라 그때 빚이 무려 1,300만 원이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빨리 갚아야 돼. 갚아야지만 나라가 존재해. 그럼 어떻게? 2천만 명이 담배 끊자. 그리고 담배 끊는 돈으로 한 달에 20점만 거두면 1,300만 원 금방 거둘 수 있다. 너무 좀 단순하게 생각했네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캠페인 같은 것들을 대한매일신보라는 당시 우리나라의 민족 성향이 강한 신문이 이 국제보상 운동을 많이 홍보를 해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나름 조금 이제 갚게 됐는데, 결국은, 음, 이 국채보상 운동은 일제 방해 공작으로 중단되고 말았다라는 것까지 우리 봤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 국채보상 운동이 시작된 지역이, 요걸 하나 이렇게 적어 놓자. 처음 시작된 지역이 좀 의미 있겠죠. 어디냐면, 바로, 바로 대구예요, 대구. 자, 우리 요 대구 한번 적어요, 대구. 대구. 어, 자, 대구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래서 그럼 대구에 가면 국채보상 운동로라는 그런 도로도 있고요. 국채보상 운동과 관련된 여러 기념관들이 있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대구 가면 이 국채보상 운동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됐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케이, 안녕.